안녕하세요. 연수기관 사례 공유 발표를 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국제교육교류센터 이성입니다. 공사는 1967년 해외 사업을 시작으로 1976년부터 외국인 연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국제교육교류센터가 출범하였고 현재까지 코이카 글로벌 연수, 농업 ODA, EDCF 사업 연수, 그리고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온라인 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본 센터에서 외국인 연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 다국가 초청 연수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았는데요. 그동안 센터에서 수행했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국가 국별 연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국가 연수 수행 시 참고가 될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은 보통 3개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개년 연수를 구성할 때 보통 초청 연수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를 혼합하는 경우, 초청 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케이스 1과 2로 구성을 합니다. 케이스 2는 마지막 연도에 현지 연수를 통하여 기존 연수생들과 현재 있는 고위급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 성과를 마무리하는 워크숍 성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케이스 3은 1차 연도에 현지 연수를 통하여 수원국의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향후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조사의 성격을 겸하게 됩니다. 케이스 4는 온라인 연수를 통해 사전 이론 학습을 하고 초청 연수에서는 토론과 현장 학습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1차 연도 온라인 강의 자료를 활용하여 2차, 3차 연도에 초청 연수 오기 전에 사전 학습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케이스 1과 2로 진행을 하게 되고 현지 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국가 중 한 개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 언어, 종교 등의 공통점이 있는 국가를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연수 효과가 좋습니다. 과정 안내서를 제출하고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연수생 선발입니다. 연수 과정의 주제에 부합하고 연수 참여 의지가 좋은 연수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수 내용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적합한 연수생이 선발되지 않으면 연수 성과도 낮아지고 연수생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연수생 선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코이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수원국과 수원기관 간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연수생 선발을 위한 과정 안내서 CI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수생 선발이 되면 연수생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이카 지역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대표를 선정하고 대표를 통하여 연수생 그룹 구성과 그룹 리더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표를 통하여 가장 시급한 국별보고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보통 SNS,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수생 단체방을 만들어서 연수 준비 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과정 안내서를 수원기관에 보냈지만 실제 연수생들이 내용이 숙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수생 정보를 강사들에게 공유하여 강의 준비에 활용하도록 하고 연수생 지원서에 기재된 임산부, 장애인, 식단, 건강 등의 특이사항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단연차 연수의 경우 소수의 핵심 연수생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연수 성과 제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연수 이후 초청 연수에 선발되는 연수생의 경우에도 기존 온라인 연수생 중 중복 참여하도록 하면 연수 성과가 향상됩니다. 연수생 개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은 코이카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연수생이나 연수 담당자의 조력자 역할과 연수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다국가는 여러 국가에서 선발이 되므로 선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CI를 통하여 선발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국가별 정부 조직, 역할,
연수생의 역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수생이 선발이 됩니다. 연수단 대표, 국가 순서 등 국가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행했던 다국가 연수 과정입니다. 대부분 동일 지역, 동일 언어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동남아 4개국과 PRC, 남태평양 섬 국가 같은 경우는 지역적 동질성이 높아서 운영상 수월했지만 아르도 아프리카 아시아 농촌개발기구의 연수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매우 다양한 지역, 종교, 언어가 혼합되어 참여 국가 수도 많았고 연수 진행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전체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국별보고는 수원국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고 액션 플랜은 문제 해결 방안을 연수생 스스로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액션 플랜은 강의, 견학, 토론회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 등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연수 과정에 따라 액션 플랜이 아닌 PCP 작성을 진행하기도 하고 국별보고와 액션 플랜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수 종료 후 전파 교육을 통해 연수 성과를 개인에서 조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수립했던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정책, 기술의 발효 적용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PCP를 작성하여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의 연수 과정의 프로세스입니다. 국별보고는 수원국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액션 플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강사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수 과정에 부합한 주제로 선정하되 그룹 간에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연수생 대표를 통하여 국별보고 작성을 위한 그룹 구성, 그룹 리더, 주제 조율, 제출 기한 등을 안내합니다. 그룹 구성은 연수 담당자가 소속 부서, 직급 등을 감안하여 제안할 수도 있지만 연수생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대표를 통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수 시작 2주 전에 제출을 받고 강사 또는 통역사에게 전달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발표 시간은 2시간, 통역이 있는 경우는 3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국가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표 세션을 2개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별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국가별 현황을 이해하고 국가별 발전 계획 등을 상호 공유하면서 학습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는 액션 플랜을 사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션 플랜은 연수 기간 중에 만들어내는 가시적인 연수 성과물이고 가장 많은 시간과 강사가 투입됩니다. 연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간으로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습니다. 우수 액션 플랜을 만들면 한국 정부에서 사업을 해주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액션 플랜은 좋은 PCP를 발굴해 보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수 성과가 좋은 경우 3차년도 종료 후 사후관리 심화 사업 또는 심화 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무임 승차자가 없도록 역할 배분을 잘 해야 하고 주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곳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정합니다. 강사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 해외 사업 경험자도 중요하지만 액션 플랜 전문가 1인을 포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국별 액션 플랜 강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특정 강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거나 연수생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강사들 간의 화합이 깨지고 연수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3에서 4회차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는 작성 방법론, 기존 사례 소개, 주제 등 방향 설정을 합니다. 이때 간단히
한 장 정도의 아웃라인을 작성 후 강사들과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액션 플랜 시간을 연수 기간 중 분산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수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잘 활용하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반부에 집중 배치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플랜 발표와 평가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강사님이 실제 개도국에서 적용했던 해외 사업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수생 능력에 따라 액션 플랜 작성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연수생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보충 강의, 질의응답 토론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액션 플랜 작성 포맷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프로블럼 트리, 수합 분석 등 연수생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국가 연수는 국가별 또는 국가를 묶어 그룹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가별 관심 분야가 달라 액션 플랜 주제도 다양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강사님들이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 다른 국가의 해결 방안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상황이 비슷한 개도국 간의 학습 효과가 큽니다. 액션 플랜 1차 때 사용했던 왼쪽은 아웃라인 포맷입니다. 제목, 목적, 내용, 기간, 대상, 기대 효과 등 간략히 작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액션 플랜 양식과 지도했던 모습입니다. 현장 학습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초청 연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진적인 한국의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얻는 학습 효과가 매우 크고 연수생들의 만족도도 가장 좋습니다. 견학지 섭외 시 위치, 시간, 동선, 요일 특성, 보안시설 등 다양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지대, 좁은 도로 등 버스의 접근성과 연수생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견학지로의 이동시간, 견학지에서의 설명시간 등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여유 있게 편성해야 합니다. 견학지 담당자와 사전에 설명 내용, 동선, 시간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학지에서 설명한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통역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견학지에서의 각종 자료들은 연수생들에게 USB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 국가별 관심사가 다양하여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견학지 섭외가 어렵고 지방 견학지의 경우 식당 선택에 제약이 많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관의 시설마을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해본다든지 농촌, 어촌마을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 해당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강사가 좋습니다. 기획회의 및 강사 워크숍을 통하여 연수 과정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강의, 견학지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받으면 좋습니다. 강사들에게 연수생 정보를 제공하여 연수생 특성을 감안하여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고 강의 및 견학지 리스트를 공유해서 강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강의 자료를 취합 후 연수 방향에 부합하는지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연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강의 자료를 보완하거나 강의 마무리에 수원국 적용 방안을 넣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기별로 최고의 연주자를 섭외하여도 화합이 맞지 않으면 좋은 연주곡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연수 담당자는 연수의 의도에 맞게 강사님들을 조율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국가는 해당 여러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경험 있는 강사를 섭외하되 특정 국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별 특성 및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하여 공동 관심사에 맞는 강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강의 내용이 좋아도 통번역이 잘못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통번역이 잘 되면 질문도 많아지고 연수생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1에서 3차 년도 동일한 통역사를 활용하거나 강의 자료를 번역하신 분이 통역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량이 많은 경우 여러 번역사가 작업을 해도 전문 용어에 대한 한 명의 조율자가 필요합니다. 섹터별 통번역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연수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통번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번역 대학원이 없는 특수 언어의 경우 최근 결혼, 유학, 취업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 통역 시 실패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강의 시 한글 스크립을 번역 의뢰하기 전에 강사의 확인을 받아서 전문 용어에 대한 오기를 방지하고 영상 자막 삽입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번역사에게 최종 감수 요청이 필요합니다. 토론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최대한 연수생 자체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국가, 기관에서 오는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연수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서로 다르고 교훈점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로 연수를 통해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어 연수 이후에 부서 간 소통, 협업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수생의 성격에 따라 토론회를 저희 기관 측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거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식적인 토론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액션 플랜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의보다 오히려 전문가 토론회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국가 연수의 경우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교훈점을 공유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할 경우 우수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수 종료 후 국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코이카 지역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현지 언론 보도,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식 확산을 위한 전파 교육을 기관 고유 성과 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연수생은 조직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므로 연수의 성과를 개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파 교육을 연수 종료 후 2에서 3주 내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모든 연수 과정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국가 연수 시 고려 사항 중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연수 국가와 연수 일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 참여 국가가 달라집니다. 국가별로 입국, 출국 시간이 다양하여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별 음식 문화가 다양하고 특히 이슬람 국가와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식당 선정에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단일 국가 연수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접 국가인 경우 역사적,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연수생 간의 불편, 갈등이 발생하고 좌석 배치, 발표 순서 등의 예민한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수기관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코이카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